먼저 본 강의를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까지 2018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많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 연방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우리 한화로 보면 약 630조 원 정도 구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한국 기업은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0.2%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상이 조금 이해가 좀 가지 않을 정도의 낮은 시장 점유율의 중심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이런 공공조달 시장,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고 계신다. 그래서 정보를 잘 모르고 계실 뿐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게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기업 경영 관리인들의 정보에 대한 부족함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국제 입찰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하더라도 과연 실무를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입찰 정보가 나왔을 때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어떤 사무기기다, 컴퓨터다 이런 입찰 공고가 나왔을 때 과연 이걸 누가 그런 제안 요청서 RFP라고 저희가 그러죠. Request for Proposal을 누가 읽고 또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제안서를 누가 쓰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한민국은 이런 이제 해외 공공조달 관련된 실무자 교육을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CEO나 관리자들이 해외 공공조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취득하시더라도 실무를 진행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정부의 그런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정부 지원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구조를 갖춘 이런 정책에 입안이 필요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한국 기업과 또 일반 우리 학생 청년들이나 또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공공조달의 개념과 또 특히 우리가 가장 가깝게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일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을 제가 한번 진출함에 있어서 민수시장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충분히 우리 한국이 FTA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0.2% 이하의 아주 적은 그런 시장,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공공조달 시장을 어떻게 하면 잘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포괄적인 교육과 또 우리 한국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경영자,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런 분야에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가능성과 또 이런 경력 개발에 대한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미국 연방정부 조달에 대해서 한번 정보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세션 동안에 저희는 정부 조달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라고 그러는데 WTO, World Trade Organization과 정부 조달 협정과의 관계, 그리고 그런 리걸 프레임워크 안에서 우리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역할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최근에 저희가 일본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갈등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WTO, 세계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에 제가 또 소출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WTO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정부 조달에 관련돼서는 WTO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부 조달 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따라서 이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는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WTO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상호 간의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양국의 업체들이 정부 조달 시장에 좀 자유롭게 서로 차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 법적인 구성입니다.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보면 WTO는 160여 개국의 회원국과 23개국 정도의 참관 정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WTO의 멤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부 조달 협정에 가입된 복수간, 저희가 무역협정이라 그러죠. 복수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7개국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WTO에 포함된 이런 47개국은 자국의,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상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이 WTO의 정부조달 협정 체결국인 미국과 저희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상호 개방이기 때문에 동시에 미국 기업들도 한국의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런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미국 연방 정부에 대한 조달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모든 사항들은 그 초점이 출발점이 어디냐면 우리 한국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 정부에서 발주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630조 원이 넘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진출할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는 신보호주의 무역을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방 경제 정책 틀에서 만들어진 WTO의 정부 조달 협정과는 좀 배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WTO의 GPA, 그 정부 간 조달 협정은 실질적으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 중에 첫 번째는 비차별화, non-discrimination, 저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 양국 국가, 이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서로의 기업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조달 협정에 포함된 국가들 47개 중에는 우리나라 FTA를 맺은 EU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적용 사항들이 EU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차별화, 두 번째는 transparency, 그래서 투명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투명성이라 하면 모든 절차, 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 정부가 발주하는 사무기기나 아니면 전자기기, 예를 들면 컴퓨터를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한국에서 이런 입찰 기회를 보고 응찰을 하는 이런 우리 한국 기업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또 경쟁하는 구도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입찰을 제안하는 사람들과 또 한국에서 한국 기업이 하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말씀드린 비차별화 원칙에 따라서 균등한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균등한 비차별적인 기업에 대한 대우를 한다 하면 평가할 때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할 때 만약에 이 평가의 기준이나 평가하는 절차나 또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가정이 되면 비차별화를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투명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의 핵심적인 고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나 과정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정도, 누가 언제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아도 차별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차별화, 또 투명성, 세 번째 중요한 꼭지는 바로 procedural fairness라고 합니다. 공정한 절차라고 저희가 이제 한국말을 번역할 수 있겠는데, 공정한 절차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비차별화를 핵심적인 그런 정책으로, 또 투명성을 그 과정과 절차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 자체가, 예를 들면 입찰을 공고를 올리는 그 과정과 시기, 또 이 입찰 절차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제안서 쓰는 방법, 또 그 제안서를 평가하는 방법,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그 절차가 아주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TO가 정부 조달 협정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은 non-discrimination, 비차별화, transparency, 투명성, 그리고 procedural fairness, 공정한 절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기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그 해외 공공조달은 상당히 그 새로운 분야이고, 또 일반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인들이나 관리자들에게도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과정을 들으시면서 교재를 참고로 가지고 계시면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림이나 도표는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공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이제 정부 조달 협정에 포함된 국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런 정부 조달 협정에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당연히 들어가 있고, 유럽연합, EU, 그리고 일본, 미국, 이런 주요국. 다만 가장 세계적으로 이제는 두 번째 경제적인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정부 조달 협정에 체결된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첨예한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구조로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전 세계에 웨어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죠.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원칙적으로 이제 중국이 망설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 조달 협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상호 개방 원칙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추가적인 해외 정부 조달 시장을 참여를 하기를 원하면 중국 정부의, 중앙정부의 그런 입찰 기회, 조달 사업도 개방을 해야 된다는 가설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은 참여국, 소위 말해서 GPA Observer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국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핵심적인 이 협정에 체결한 국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중국은 지금 현재 정부 조달 자체를 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이런 시장을 개방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공공 조달 시장이 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언제 우리 중국이 그러면 이런 공공 조달 시장을 개방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런 경제 전쟁, 또 어떻게 보면 상호 관세, 또 보복 관세를 통해서 이게 첨예한 이런 트레이드 워를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각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정부 조달 부분에서의 시장 개방도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한국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거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WTO 상에서 정부 조달 협정에 가입된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의 FTA를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 또 미국 기업이 상호 간에 정부가 공제하는 조달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꾸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WTO 정부 조달 협정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소위 말해서 그 원산지 증명이 중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원칙적으로는 물론 가끔 예외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미 연방 정부가 공지하는 그런 조달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그 경쟁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기업에 많은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